안녕하세요. 구름날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요?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방금 전까지 평화롭던 일요일 아침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은 작아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늘 그랬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집인데 작다고? 그럼 큰 집으로 이사하든가. 어쨌든 우리는 오늘 저녁에 갈 테니까 방 좀 치워놔. 뚝. 전화가 끊겼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5평 남짓한 우리 집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가족까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신우이였다. 미영아, 방금 엄마한테 들었어. 우리 집에 들어간다고? 미쳤나 봐. 걱정 마, 내가 막을게. 신우이 은경은 늘 그랬다.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위기의 순간엔 언제나 나타났다. 남편의 눈아라기보단 먼 산 꼭대기 같은 존재였다. 높고 멀어서 쉽게 다가갈 수 없었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든든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알아서 뭐? 또 당하려고? 이번엔 안 돼. 내가 지금 가. 또다시 또. 신우이도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시가족인가 싶어 가슴이 쿵쾅거렸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신우이가 서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회사에서 바로 온 듯했다. 계획이 있어. 일단 들어가자. 그녀의 말투는 항상 명령문이었다. 신우이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했다. 무슨 계획이에요? 기다려봐. 소식 들었어? 우리 오빠가 회사 돈 빼돌려서 도망갔대.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주버님이라면 남편의 형. 온 가족이 자랑스러워하던 장남이었다. 그래서 엄마가 당신네 집으로 피신하려는 거야.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그리고 아마도 당신 남편한테 돈 요구할 거고.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려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신우이가 날카롭게 쳐다봤다. 두려워? 항상 그랬지.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문 앞에서 소란이 들렸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가족이 도착한 것이다. 짐가방을 든 채 거실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내 인생의 가장 긴 전쟁이 시작됐음을 직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건넸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짐가방을 현관에 내려놓았다. 아주버님과 아주버님 아내, 그리고 조카까지 4명이 들어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갑자기 집이 더 작아진 느낌이었다. 뭐가 무슨 일이냐? 잠시 지낼 건데. 우리 아들 집에 왜 못 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항상 당연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는 듯. 그때 소파에서 일어난 신우이가 천천히 걸어와 시어머니 앞에 섰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은경이, 너 여기서 뭐 해? 엄마, 이러지 마세요. 여긴 미영이네 집이에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살겠다니 말이 됩니까? 신우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버님은 거실 구석에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나, 우리 잠깐이야. 상황이 좀 그래서. 상황? 회사 돈 빼돌린 상황 말이야? 신우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방안이 얼어붙었다. 아주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아들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왜 갑자기 이사 오려고 해요? 채권자들이 찾아올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신우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이면 돼.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신우이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용기가 솟았다. 어머니, 저희 집이 너무 작아서 5명이나 더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거절의 뜻을 표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아주버님 아내가 갑자기 나서며 말했다. 아니, 시댁 식구도 못 받아주냐? 그렇게 박하게 굴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역시 이런 건 내 성격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 박하다고? 갑자기 들이닥쳐놓고 무슨 소리야? 미영이가 너무 착해서 그렇지. 보통은 이렇게 안 해. 신우이가 내 앞을 막아섰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주버님 아내를 노려봤다. 이어서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오빠가 저지른 일 알아요? 회사 돈 5억을 빼돌렸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주버님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신우이는 계속했다. 그리고 엄마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숨으려는 거고. 그럴 거면 제 집으로 가세요. 왜 미영이네를?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냉정하게 말했다. 내 집은 좁잖아. 여기가 더 넓어. 얼마나 뻔뻔한 대답인지. 우리 집은 겨우 25평이었다. 신우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거짓말 마세요. 엄마는 항상 큰아들만 생각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 동생이 혼자 감당하게 하려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신우이를 노려봤다. 그때 아주버님이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미영아, 사실 내가 좀 급해. 돈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곧 갚을게.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2천만 원이라니. 우리 부부가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이었다. 신우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와, 정말 대단하네. 집에 쳐들어와서 돈까지 요구하다니. 상황이 점점 험악해졌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경아, 너는 왜 그렇게 냉정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미영이는 이해해도 너는 왜 형제를 돕지 않니? 그 말에 신우이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피 한 방울? 엄마는 내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 같았어요? 그럼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마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얘기해 볼까요? 신우이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신우이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죠. 딸이라서 환영받지 못했고 오빠와는 달리 항상 뒷전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중학교 졸업식 날 오빠 생일이라고 오지 않으셨던 거. 신우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평소의 차가운 어조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가 느껴졌다. 그만해, 은경아. 옛날 일을 왜 꺼내?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았다. 옛날 일?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도 축하는커녕 등록금은 내가 알아서 해라 하셨죠. 오빠는 유학까지 보내면서. 그런데도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더 잘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신우이의 말은 계속됐다. 그런데 지금 오빠가 저지른 일 때문에 동생 부부에게 피해를 주려고요? 이건 아니에요, 엄마. 시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난 항상 최선을 다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 노릇이 얼마나 힘든데. 신우이는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담겨 있는지 나만 느낄 수 있었다. 엄마 노릇이요? 엄마는 오빠한테만 엄마였어요. 저한테는 그냥 남이었죠.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그때 아주버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자, 엄마. 여기서 더 있어봤자 좋을 거 없어. 아주버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은경아, 넌 정말 냉정하구나. 미영아, 너도 신우이 말 듣지 말고 남편 오면 전화해.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 일행은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신우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신우이 옆에 앉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 항상 강해 보이던 그녀가 지금은 지쳐 보였다. 괜찮으세요? 신우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미안해. 내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저는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 너는 항상 그랬지. 너무 착해서 다 참고. 처음엔 그게 답답했어. 신우이의 솔직한 말에 놀랐다. 그녀가 계속했다. 내가 우리 동생과 결혼했을 때 솔직히 맘에 안 들었어. 너무 순하고 약해 보여서. 우리 동생은 강한 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가슴이 아팠다. 그동안 신우이가 나를 어떻게 봤는지 처음 알았다. 근데 점점 내가 달라 보이더라.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나와는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강했어. 그리고 우리 동생이 행복해 보였고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신우이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미영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말씀하세요. 너희 행복해?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잠시 생각했다. 네, 행복해요. 남편은 저를 존중해주고 비록 시댁 문제로 가끔 힘들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에선 늘 행복해요. 신우이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다행이다. 내 동생 녀석이 너한테 잘하는 모양이네. 신우이의 웃음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근데 미영아, 이건 끝이 아냐. 엄마는 또 올 거야. 그때는 더 심각할 수도 있어. 긴장이 다시 찾아왔다. 신우이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같이 살자. 네. 같이요? 응.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와 살게. 그럼 엄마도 함부로 못 올 거고 내게도 힘이 될 거야. 너무 놀라운 제안에 말문이 막혔다. 신우이는 계속했다. 너무 놀라지 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따뜻한 가족이야. 엄마에게 받지 못한 거. 너희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 신우이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다. 항상 차갑고 냉정해 보였던 그녀가 사실은 가족의 따뜻함을 갈망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조용한 발소리에 눈을 떴다. 신우이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신우이는 우리 집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그녀의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긴 어려웠지만 남편과 상의해보기로 했다. 일어나셨어요? 응, 커피 좀 끓였어. 괜찮지? 신우이는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 안 분위기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남편한테 연락해봤어? 네, 어젯밤에요. 오늘 저녁에 돌아온대요. 커피 잔을 건네받으며 물었다. 근데 누나, 정말 같이 살자는 거예요? 신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할게. 나 요즘 많이 외로워. 회사 일은 잘 되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 가족이라곤 엄마와 오빠뿐인데. 너도 봤잖아. 어떤 사이인지. 신우이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다. 늘 완벽해 보이던 그녀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저도 가족이 그리웠어요. 시댁에서는 항상 눈치 보고 친정은 멀고 누나가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신우이의 눈이 반짝였다.
처음으로 보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신우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설마 어제 일이 또?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두 분 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미영아, 괜찮니? 어제 일 들었다.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으셨다. 신우이가 현관으로 나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은경이도 있었구나. 어제 너희 엄마가 울면서 전화해서 왔어.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할아버지의 말씀에 신우이의 표정이 굳었다.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자, 앉아봐. 얘기 좀 해보자.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차분히 들으셨다. 신우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동안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그랬구나. 우리 은경이가 많이 힘들었겠네.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신우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희 엄마는 원래 그랬어. 큰아들만 특별히 여기고. 내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은경아, 많이 서운했지?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셨다. 그런데 어제 너희 오빠 이야기가 사실이냐? 회사 돈을 썼다고? 신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할아버지. 제 친구가 그 회사 재무팀에 있어요. 오빠가 회사 자금 5억을 개인 용도로 썼대요. 도박 빚 갚으려고.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런. 그래서 너희 엄마가 갑자기 여기 오려 했구나.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 아니에요. 어제 미영이네 돈까지 요구했어요. 2천만 원이나. 할머니는 놀라서 나를 바라봤다. 정말이니, 미영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잖니.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미영이네랑 같이 살까 해요. 두 분은 놀란 표정이었다. 신우이는 계속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엄마도 함부로 못 올 거고 미영이도 덜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족이 필요해요. 신우이의 마지막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는 신우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은경이. 그래, 그게 좋겠다. 너희끼리 의지하며 살면 좋지.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오히려 우리도 걱정이 덜하겠구나. 너희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노심초사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하며 말씀하셨다. 근데 방이 모자라지 않니? 이 집 작은데. 괜찮아요, 할머니. 제 서재를 신우이 방으로 써도 되고. 그때 신우이가 말했다. 아니면 우리 같이 큰 집으로 이사할까? 내가 보증금 좀 보태줄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도 도울 테니 좋은 집 알아봐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신우이와 같이 산다는 생각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했다. 신우이의 강한 성격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남편은 신우이를 꼭 안아주었다. 누나,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신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따뜻함을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녀에게 이 말은 큰 위로였을 것이다. 달이 지났다. 신우이의 제안대로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방 3개에 거실이 넓은 35평 아파트였다. 신우이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부담했고 우리 부부가 나머지를 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종종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신우이와 함께 사는 생활은 예상과 달리 편안했다. 그녀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지만 집에 있을 때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다. 때로는 맛있는 와인을 사와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날도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신우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다. 미영아, 오늘 뭐 먹을까? 제육볶음 해놨어요. 밥 데워드릴게요. 부엌으로 향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신우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예고 없는 방문객은 늘 불안했다. 신우이가 먼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은경아, 너 정말 여기 살고 있었구나. 소문이 사실이었네. 신우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엄마.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왔다. 그 뒤로 아주버님이 따라 들어왔다. 둘 다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집이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했으면 연락이라도 하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불만이 묻어났다. 신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에게 관심 있으셨나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곧 시선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미영아, 밥 먹었니? 우리도 아직인데 뭐 좀 차려줄래? 또다시 시어머니의 당연한 요구. 습관처럼 내라고 대답하려는 순간 신우이가 끼어들었다. 엄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갑자기 밥 먹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버님이 앞으로 나섰다. 사실 우리가 좀 어려워서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하려고. 또다시 돈 이야기였다. 이번엔 얼마나 요구할지 두려웠다. 신우이가 차갑게 웃었다. 전세금이요? 얼마나요? 5천만 원만. 꼭 필요해. 아주버님의 말에 숨이 막혔다. 5천만 원이라니. 신우이는 표정 변화 없이 물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돈 빼돌린 거 다 갚았어요?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했다. 그거야 천천히 갚으면 되지. 지금은 당장 살 집이 필요해서. 엄마, 그건 범죄예요.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신우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아들이 감옥에 가게 놔둘 순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신우이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래서 다른 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주버님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미영아, 제발.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돼. 마음이 약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시댁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는 건 볼 수 없었다. 망설이는 내 모습을 본 신우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오빠, 그런 식으로 동생 부부 마음 약하게 만들지 마.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빠 회사에서 고소했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표정이 변했다. 신우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알았니? 아주버님의 작은 목소리에 신우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하니까. 오빠 3천만 원이면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대. 그것 때문에 온 거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시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맞다. 내 아들이 감옥에 갈까봐 미치겠어.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해? 신우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신우이의 다음 말에 그 빛은 곧 사라졌다. 첫째, 오빠가 직접 회사에 가서 사과하고 남은 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할 것. 둘째, 이번 일이 끝나면 두 분 다 우리 가족에게 다시는 돈 요구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엄마가 미영이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것.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왜 미영이한테 사과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숨을 참으며 이 상황을 지켜봤다. 신우이는 더욱 단호해졌다. 지난번에 갑자기 찾아와서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영이를 늘 함부로 대했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엄마, 그냥 사과해요. 지금 우리한테 선택권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내게 고개를 숙였다.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형식적인 사과였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받는 사과였다. 신우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제가 3천만 원 보내드릴게요. 대신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신우이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엄마, 이제 우리 집에 예고 없이 오지 마세요. 전화하고 오세요. 여긴 우리 가족의 공간이니까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신우이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3천만 원을 주실 거예요? 신우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줘야지. 오빠가 감옥에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도 오빠는 내 오빠니까. 그 말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다. 신우이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랐을 뿐. 누나는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단호하게 조건을 내걸고. 신우이가 피식 웃었다. 단호해야 해. 안 그러면 계속 당하거든. 특히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한테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와 상황을 전해들었다. 그는 신우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누나,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돈, 우리가 절반은 부담할게. 신우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너희는 이제 막 새 집으로 이사했잖아. 돈이 필요할 거야.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신우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신우이가 도와준 덕분에 아주버님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우리 집에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신우이는 출장 중이었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혼자 있던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였다. 그리고 옆에는 아주버님과 그의 아내, 아이까지 함께였다. 미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금 부드러웠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은경이는 없니? 출장 갔어요. 내일 돌아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 잘 됐다. 사실 은경이 없을 때 얘기하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미영아, 우리 좀 도와줘. 아직 갈 곳이 없어서. 또다시 시작되는 요구. 이번에는 무엇일까? 2천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 이자도 제대로 줄게. 숨이 막혔다. 신우이가 없는 틈을 타서 온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계속했다. 은경이는 너무 냉정해서 말 못했어. 너는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론 시어머니가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신우이와의 약속이 있었다.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신우이와 약속했잖아요. 더 이상 돈 요구 안 하기로.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뭐, 너도 은경이처럼 변했구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아주버님이 나섰다. 미영아,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다시는 안 찾아올게.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신우이가 없는 틈을 타 나를 약하게 만들려는 그들의 전략이 너무 뻔했다. 죄송해요. 그건 어렵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이게 며느리 된 도리냐? 시부모가 어려운데 외면해? 대답하기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아들에게 달려갔다. 우리 아들, 엄마 좀 도와줘. 미영이가 너무해.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차분히 말씀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
신우이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는 것까지. 남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누나와 약속했잖아요. 더 이상 돈 요구 안 하기로. 시어머니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다. 너마저. 아주버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도도 못 도와주냐? 형제 아니야?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 우리도 지금 빠듯해요. 게다가 한 번 약속한 거잖아요. 그때 아주버님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뭐, 신우이 돈은 3천만 원이나 받으면서 우리한테는 2천만 원도 안 준다고? 너무하네.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변했다. 누가 3천만 원을 받았다고요? 그건 누나가 형을 위해 준 돈이에요. 우리는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아주버님 아내는 비웃었다. 같이 사는 시누이가 돈 주는데 너희가 안 쓴다고? 말도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을 모욕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내가 소리를 지른 것이다. 시누이는 자기 돈으로 자기 방 월세를 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형님, 시누이가 형님 때문에 3천만 원이나 썼는데 이제 와서 또 돈을 요구하다니 너무하지 않나요? 내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시어머니만이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이게 다 은경이 때문이야. 너희를 이렇게 만든 게. 남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누나 탓하지 마세요. 누나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오히려 감사해야 할 뿐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닌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대하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어릴 때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기억나세요? 형은 항상 특별 대우 받았고 누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저는 누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계속했다. 이제는 저희가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였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다. 거실의 상황을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신우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또 돈 요구하러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신우이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얼마 요구하셨어요? 이번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2천만 원이요. 신우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다.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더 이상 돈 요구 안 하기로.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다른 방법이 없어.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신우이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엄마 집은요? 그 집 팔면 되잖아요.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내 집을 팔아? 말도 안 돼. 신우이는 고개를 저었다. 역시 그렇군요. 자기 것은 지키면서 자식들에게만 요구하는 거죠? 침묵이 흘렀다. 신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 말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제 지쳤어요. 평생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엄마 눈에는 항상 오빠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신우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이제 그만할래요. 더 이상 인정받으려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찾았어요. 미영이와 동생,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의 눈에 진짜 슬픔이 비쳤다. 하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 이제 우리 집에 다시 오지 마세요. 미영이를 괴롭히지도 마시고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우리 가족의 공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감히 친어머니를 쫓아내? 신우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엄마도 알잖아요. 저한테 진짜 엄마였던 적 없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주버님이 일어나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가자, 엄마. 더 이상 할 말 없어.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은경아, 넌 정말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에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다. 그래요, 엄마. 전 엄마의 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도 제 엄마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주버님과 그의 가족도 뒤따랐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신우이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신우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엿보였다. 미영아, 내가 원한 건 그저 사랑이었어. 엄마의 사랑. 그런데 평생 얻지 못했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다. 남편이 다가와 누나의 어깨를 감쌌다. 누나, 이제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누나의 가족이야. 신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폭포가 마침내 터진 것이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 셋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신우이는 어린 시절 겪었던 서러움, 엄마의 사랑을 갈구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그 욕망을 내려놓기로 한 결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신우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요. 혈연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내 말에 신우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1년이 지났다.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신우이, 남편 나 그리고 종종 찾아오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아침이면 신우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예전과 달리 그녀의 표정은 밝고 편안했다. 회사에서도 승진해 이제는 팀장이 되었다. 미영아, 오늘 도시락 뭐야? 신우이가 궁금한 듯 물었다. 이제 그녀는 매일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져갔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오늘은 불고기 샌드위치예요. 누나 좋아하는 거. 오, 최고. 역시 우리 미영이가 최고야. 신우이는 환하게 웃으며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다 문득 멈춰섰다. 미영아, 오늘 저녁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대. 뭐 좀 특별한 거 해볼까? 그럴까요? 갈비찜 어때요? 좋아. 내가 퇴근길에 고기 사올게. 신우이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다. 남편도 곧이어 출근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우리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그녀는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다.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남편에게 문자가 오긴 했지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할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주버님의 빚을 해결했다고 했다. 아주버님은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신우이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물론 일할 때는 여전히 강인했지만 집에서는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가끔은 남편보다 더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기도 했다. 오후에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예정보다 일찍 오신 모양이었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셨다. 미영아,
일찍 왔구나. 괜찮지? 당연하죠,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할아버지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다. 너희들 먹으라고 홍삼 가져왔다. 고마운 마음에 인사를 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다. 은경이는 아직 안 왔니? 네, 오늘은 조금 늦는데요. 퇴근길에 고기 사온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다. 은경이가 많이 변했구나.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맞아요. 누나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누나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아니다, 미영아. 내가 은경이를 변화시킨 거야. 내 따뜻함이.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아. 은경이가 너한테 와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거지.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다. 그런데 미영아, 요즘 우리 며느리는 어떠니? 연락 오니? 시어머니 이야기였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1년 동안 연락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다. 그 애가 참, 아직도 고집이 세구나. 하긴 평생 살아온 방식을 쉽게 바꾸긴 어렵지. 저녁 무렵 시누이가 돌아왔다. 한우갈비를 사온 그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우리 은경이 얼굴이 훨씬 좋아졌구나. 시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엄마한테는 연락해봤니? 시누이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부드러워졌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되면 하겠죠.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시누이와 나는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미영아, 가끔 생각해.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칼질을 멈추고 시누이를 바라봤다. 아마 저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움츠러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시누이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단지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남편이 퇴근하고 우리 다섯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탁.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다. 식사 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사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다.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단다. 시누이와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병이에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셨다. 우울증이래. 마음의 병이지. 아들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너희와도 단절되고 많이 힘들었나 봐. 시누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가볼게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시누이를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물으셨다. 정말이니? 시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제가 더 강해졌으니까요.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시누이와 나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갈 거예요? 시누이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가야 할 것 같아. 마지막 숙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지 않아요? 시누이는 미소 지었다. 물론 무서워. 하지만 이제는 내게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잖아. 너희라는. 다음 날 시누이는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과 나는 집에서 그녀의 귀환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시누이가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어땠어요? 시누이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야위셨더라. 날 보자마자 우셨어. 남편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시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다. 화해까진 아니야.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적어도 서로 마음을 열어봤어. 엄마도 자기 방식대로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아. 비록 그게 왜곡된 방식이었지만 나는 신우이의 손을 잡았다. 정말 대단해요, 누나. 신우이는 미소 지었다. 아니야. 그저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만큼 강해졌을 뿐이야. 그리고 그건 다 너희 덕분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신우이 덕분에 배운 것은 단순히 강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경계를 세우는 법이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